우리가 한국에서 배울 게 있다고요? 그 조그만 나라에서? 이 말, 중국 베이징 상류층 아이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명품과 유럽 교육에 익숙한 푸청예술학교의 아이들. 그들이 말도 안 된다고 무시했던 나라 대한민국에서 인생을 뒤흔드는 진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시작은 무시였고 끝은 존경이었습니다. 중국 베이징 외곽에 위치한 고급 주택단지를 지나 황금빛 철문 안으로 들어서면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푸청예술학교죠. 이곳은 흔한 예술학교가 아닙니다. 입학 자체가 특권이고 학생들의 대부분은 고위 관료나 재벌 가문의 자녀들입니다.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고풍스러운 조각상과 유럽식 분수가 반기는 그 풍경은 마치 파리의 한 궁전을 연상케 합니다. 푸청예술학교의 3학년 리니루 양은 이곳에서도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베이징 부동산 재벌의 외동딸로 어릴 적부터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을 오가며 명품 문화와 예술 교육을 받아온 소위 금수저 중의 금수저지요. 명품 브랜드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무슨 계절 컬렉션인지 바로 알아채고 최고급 디저트를 구별하는 미각도 갖췄습니다. 하지만 그런 화려한 겉모습 뒤엔 언제나 외로움이 따라다녔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이들도 대부분 자신의 배경에 끌린 사람들이었고 진짜 친구가 무엇인지조차 헷갈리는 시절을 보내고 있었죠. 2025년 봄, 리니루가 가장 기대하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매년 3학년 학생들은 유럽으로 2주간 수학여행을 떠나는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파리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런던의 미술관 투어를 즐기며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만찬을 경험하는 귀족식 수학여행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번엔 밀라노와 바르셀로나가 목적지로 선정되어 이미 맞춤형 여행복과 명품 캐리어까지 준비된 상태였죠. 그러나 어느 날 아침, 방송실에서 흘러나온 교장 장샤오룽의 발표는 모든 학생들을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올해 푸청예술학교의 국제문화 수학여행은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잠시의 정적이 흐른 후 교실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요? 그 조그만 나라, 거긴 왜 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라는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리니루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창밖을 응시하다가 이내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놓았습니다. 이건 모욕이에요. 유럽 대신 한국이라니 교장 선생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죠? 그녀의 반 친구 첸즈아오 군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는 중국 대형 금융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논리적인 사고력과 날카로운 분석으로 유명한 인물이죠. 대한민국은 문화적으로 중국을 따라온 나라일 뿐이잖아.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어? 이런 반응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이 학교의 학생들은 어릴 적부터 유럽 중심의 가치관을 배우고 자라왔습니다. 동양이라 해도 일본과 중국의 고전 문화에는 일정한 존경심을 갖고 있었지만 한국에 대해선 중국 문화를 흉내내다 급성장한 나라라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교장 장샤오룽은 학생들을 강당에 불러 수학여행의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유학파 교육학 박사 출신으로 다양한 문화의 이해와 글로벌 시민의식을 강조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더 이상 경제력만으로 평가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리더는 자신과 다른 문화에 대해 존중하고 열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술력, 시민의식, 역사적 철학이 결합된 나라입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세계를 편견 없이 이해하는 교육의 연장선입니다. 그러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선생님, 그 나라는 케이팝이나 아이돌 말고는 아는 게 없어요. 치킨, 드라마, 뭐 그런 게 문화예요? 라는 냉소적인 말들이 이어졌죠. 리니루는 그날 저녁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라니 내가 왜 이런 나라를 가야 하지? 시간 낭비야.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번 여행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여정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한국행 비행기는 어느 때보다 조용하게 이륙했습니다. 푸청예술학교 학생들은 하나같이 무표정한 얼굴로 비즈니스석에 앉아 있었고
비행기 안의 분위기조차 어색했지요. 평소 같았으면 샴페인 한 잔을 곁들인 기내식에 탄성이 터졌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목적지에 대한 실망감이 눈빛마다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탑승해 보니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비행기 안 승무원들의 응대는 놀라울 만큼 정중하고 능숙했습니다. 중국어, 영어, 일본어를 모두 자연스럽게 구사하며 아이들의 요청에 빠르고도 친절하게 대응했죠. 리니루는 무의식적으로 이게 한국 항공사의 기본 서비스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첸즈아오도 옆자리에서 고개를 갸웃하며 생각보다 전문적이네 라고 혼잣말을 했고요. 그들은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내리는 순간부터 또 다른 충격이 이어졌습니다. 안내 시스템은 여러 언어로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웃으며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한국 고등학생 박수민이었습니다. 그녀는 푸청예술학교의 안내를 맡은 가이드였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안내하게 된 박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수민은 또렷한 발음의 영어와 중국어를 번갈아 사용하며 능숙하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리니루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들보다 훨씬 소박한 차림인데도 이상하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기 때문이죠. 공항에서 짐을 찾던 중 마오유펀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가방이 없어졌어. 고급 캐리어였기에 그 당혹감은 배가 되었죠. 수미는 즉시 안내 데스크로 달려가더니 단 몇 분 만에 직원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3번 수화물 벨트 옆에 있던 걸 실수로 누군가 다른 데로 옮겼더라고요. 바로 찾았어요. 정말 3분도 안 걸린 일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그저 멍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이런 일이 가능해? 라는 분위기였죠. 공항을 빠져나오며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첸즈아오가 사용하던 고급 지갑을 잃어버린 겁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 주머니에 있던 게 사라진 것이었죠. 그는 이건 좀 심각한데라며 얼굴을 찌푸렸고 그 상황을 들은 수미는 곧장 직원에게 안내를 요청했습니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서 발견하셨대요. 관리실에서 보관 중이래요. 약 10분 후 지갑은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카드와 현금, 심지어 립밤 하나까지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첸즈아오는 자신도 모르게 대체 여긴 뭐지? 라고 중얼거렸고 마오유퍼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죠. 내가 생각한 한국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날 학생들은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 도착했고 저녁 시간엔 첫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호텔 직원들의 환대, 음식의 다양성과 정갈함, 그 모든 것이 예상과는 다른 격을 보여주고 있었죠. 리니루는 작은 한식 접시에 담긴 잡채를 한 입 먹고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그저 당면이 아니라 맛이 살아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이 작은 나라가 단순한 모방이 아닌 자기만의 맛을 가진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문화 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먼저 한글 박물관을 찾았고 그곳에서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을 처음 접하게 되었죠. 전시관 안에서는 한글의 창제 원리와 그것이 백성을 위한 문자였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수민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글은 소리나는 대로 만들었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디자인된 문자예요. 문맹률을 크게 낮춘 것도 한글의 힘 덕분이죠. 이 말을 들은 첸즈아오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단지 글자가 아니라 민본 철학의 상징이라니. 그는 처음으로 한국이 단순히 소비 문화에 치우친 나라가 아니라 깊은 역사와 철학을 가진 나라임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그날 오후에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왕실의 옛 모습을 재현한 건축물과 광활한 정원, 그리고 각자 고른 한복을 입고 왕실 길을 걷는 체험이 이어졌습니다. 리니루는 정갈한 연분홍색 한복을 입고 경복궁의 돌길을 걷다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왠지 우아하게 행동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옷이 아닌 것 같아요. 그녀는 주변 풍경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그 순간 한복이 자신에게 속삭이는 듯했죠. 너는 지금 내 속도를 찾아가고 있어. 서울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주택가,
벚꽃이 피기 시작한 거리 사이로 리니루는 작은 2층 집 앞에 섰습니다. 이곳은 수학여행의 마지막 일정이자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인 홈스테이 장소였습니다. 고급 호텔이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 하루를 보내는 체험이죠. 리니루는 처음엔 이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하루 일과엔 늘 호텔 벨보이와 고급 식당이 있었기에 중산층 가정에서의 생활은 다운그레이드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장의 강력한 추천과 일정상 빠질 수 없다는 이유로 결국 참여하게 되었죠. 문을 두드리자 밝은 미소를 띤 중년 부부와 한 초등학생 아이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리니루 양.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민재예요. 예상과는 다른 따뜻한 환대에 리니루는 당황한 듯 인사를 했습니다. 집안은 넓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따뜻하고 정갈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주방에서는 된장의 고소한 향이 풍겨왔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고등어 조림, 된장찌개, 나물 반찬 등 여러 가지 반찬이 정갈하게 차려졌고 어머니는 리니루의 입맛을 고려해 매운 음식은 조금 줄였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직접 담근 김치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처음 먹어보는 김치의 매콤함에 눈을 크게 떴지만 그녀는 곧 익숙해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식사하는 게 매일 있는 일인가요? 네. 가능하면 하루 한 끼는 꼭 같이 먹으려고 해요.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중요하니까요. 아버지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후에는 함께 거실에 앉아 한국 드라마 한 편을 시청했습니다. 가족들은 배우의 대사에 웃고 슬퍼하고 같이 공감했습니다. 그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리니루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 집에는 화려한 샹들리에도 최고급 오디오 시스템도 없었지만 뭔가 진짜 삶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민재가 방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린 언니, 내일 한국 떠나기 전에 이거 가져가요. 그가 내민 건 색종이로 접은 학이었습니다. 가운데는 서툰 한글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린 언니, 또 오세요.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리니루는 이상하게 목이 메었습니다. 값비싼 선물도 브랜드 이름도 없었지만 그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짐을 챙기다가 평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하나의 행동을 목격합니다. 어머니가 분리수거 쓰레기를 꼼꼼히 나누고 민재가 작은 우유팩을 정리해 재활용 바구니에 넣고 있었죠. 이건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라고 묻자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민재가 살아갈 세상이니까요. 리니루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집에서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거대한 집, 수많은 가정부와 경호원. 그러나 누구도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는지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환경이 편리함과 화려함은 있었지만 책임감과 공동체는 없었다는 것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기 전 리니루는 박수민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번 여행 어땠어요? 생각했던 한국이랑 좀 달랐죠? 수민의 질문에 리니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오고 싶어요. 꼭 다시. 그 말을 듣고 수민은 해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출발했고 리니루는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부자란 값비싼 물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아끼고 책임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푸청의 수락교로 돌아온 리니루는 여전히 익숙한 풍경 속에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낯선 이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향하는 고급 승용차 안, 베이징의 번화가를 지나는 동안 그녀는 창밖으로 스치는 도시의 빛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동차는 빠르게 달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사는 고급 타운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풍경이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원은 잘 꾸며져 있었고 집 안은 반짝이는 샹들리에로 가득했지만 그 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출장 중이었고 아버지는 여전히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가정부가 짧게 인사를 건넨 뒤 조용히 자리를 떴고 리니루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수민이 선물해준 작은 메모지와 민재가 접어준 학을 꺼냈습니다. 그 조그만 종이학이 이 넓은 집 안 어디보다도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리니루는 처음으로 집이 너무 커서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식사하며 웃던 그 가족, 좁지만 온기가 있었던 그 거실이 그리워졌습니다. 날 학교에 등교한 리니루는 복도에서 친구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돌아왔네. 어땠어? 한국은 재미없었지? 그래. 거기 음식은 어땠어? 불고기랑 치킨만 먹다 온 거 아니야? 아니, 솔직히 말해봐. 유럽이랑 비교도 안 되지? 모두가 웃으며 농담처럼 던지는 말들이었지만 리니루는 그 웃음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야.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야.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장난처럼 생각했던 여행이 리니루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닫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첸즈아오마저 입을 다물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 사람들은요, 서로를 정말로 신뢰해요. 길에서 지갑을 잃어버려도 돌아오고 식사할 땐 온 가족이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눠요. 작고 소박한 집이지만 따뜻한 온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부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그녀의 말은 교무실에도 전해졌고 교장 장샤오룽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리니루가 이번 수학여행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교장은 전체 학생들을 모아 수학여행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무대에 선 리니루는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수민, 민재, 그리고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찍은 한 장의 사진. 배경은 소박했지만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 장식 없는 집 안에서 처음으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그건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배경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거였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마우유퍼는 살짝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칠 후 리니루는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한국 대학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학부, 문화 콘텐츠학과, 한류연계 전공 낯설지만 설레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휴대전화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리니루, 또 올 거지? 민재가 언니 보고 싶대요, 수민. 그녀는 웃으며 휴대전화를 꼭 쥐었습니다. 응, 다시 갈 거야. 이번엔 수학여행이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해서.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한국어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자음과 모음. 그러나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철학을 다시 떠올리며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진짜 부자는 잃어버려도 돌아올 수 있는 사회에서 사는 사람이야. 리니루는 결국 따뜻한 공동체가 있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변화,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은 흔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진짜 부를 꿈꾸시나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숨겨진 이야기, 앞으로도 함께 찾아가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작지만 강한 한국의 이야기, 더 깊고 놀라운 감동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